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하게 진행될 각 정당의 선거 전략 알아봅니다. 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 나선 4명 후보들의 핵심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비교해봅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대학들마다 정원 감축에 나서면서 통폐합 학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남산동의 자동차 부속골목을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과거와 다른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선거운동의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이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당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권의 텃밭을 지켜달라는 동정론에 호소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또 국가 안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할 작정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정권 심판론과 변화와 혁신론을 앞세우는 한편 야당 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야당의 선택, 다양성의 선택을 진심을 담아서 호소할 생각입니다. 대구의 변화에 대해서 진심과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차분하게 시민들께 다가갈 생각입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무능한 여당과 무기력한 제1야당을 함께 비판하면서 이번 기회에 미약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선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도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무기력함을 매섭게 꾸짖는 선거입니다. 통합진보당 진짜 야당의 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대구를 위한 희망의 한 표,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한 표, 그리고 청년들의 떠나지 않고 활기가 넘치는 대구를 위한 한 표, 저희 정의당에게 보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각 정당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대구시장 선거에 이어 오늘은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 4명의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잘 비교하시고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경북 지역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도 해법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관영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FTA 특공대, 농업수출진흥재단 설립, 문화융성 추진, 교통망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종기 후보는 통일한국의 정신문화 기반 구축을 비롯해 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정주 기반 강화, 첨단과학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을 4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노동과 환경, 복지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서민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는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필수 공공재 무상 공급,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반대, 대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5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핵발전소 추가 증설 반대, 낙동강 수질 개선, 골목 상권 보호와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는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공약도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비슷비슷한 공약이 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 후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빌공짜 공약을 더 내세우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후보 선택에 있어 기묘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학원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곳.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서울 외곽 지역을 추월하기도 해 대구의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수성구. 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진훈 후보는 교육을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 학습 교육기관 등을 강화한 뒤 의료단지와 혁신도시를 교육과 연계시키면 일자리 10,000개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 출신인 무소속 이성수 후보는 바닥부터 훑는다는 생활 밀착형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색내기 선심성 행사나 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국민들을 직접 찾아 미해결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빠른 행정 처리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보자, 고려해보겠다, 알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깨끗하게 해결한 그런 어떤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31년 행정관료 출신의 여당 후보와 시의회 의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 이력만큼이나 다른 접근법으로 국민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대구 좋은정책제안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를 바꾸는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5대 정책 과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젊은 도시 대구, 안전과 자연을 우선하는 안전 생태도시 대구, 소비자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도시 대구, 시민의 삶을 높이는 복지문화도시 대구, 자율과 협력 기반 교육 지식도시 대구 만들기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내 10개 경찰서가 오늘 선거 경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경비 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거리 유세와 사전투표, 개표소 등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찰과 경비를 맡게 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24개 경찰서와 함께 상황실을 설치하고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에 따라 지역 대학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원 감축에 나섭니다. 통폐합이 결정된 학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양학과 실습실이 학교 중인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측이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학생들은 폐과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학교 안팎에서 열며 일방적인 폐과 방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률을 평가 지표로 삼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양학과 나와가지고 미술하는 사람이 어디 4대 보험 취업률 따지는 데를 어딜 가겠어요. 솔직히 나가서 화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화가가 4대 보험은 안 들잖아요. 계명대는 내년부터 동양학과를 비롯해 중국어문학과와 경찰법학과 등 8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215명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남대도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과 14개를 7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적인 압축도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평가에 맞춰야 되니까 대학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순수 예술 분야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고 졸업생들까지 가세하면서 학과 통폐합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벽시 파종이 한창인데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데 소형 헬리콥터가 등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벽시 파종 현장을 한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구미시 삼덕면 들판 위를 무인 헬기가 낮게 날면서 철분과 석고를 살짝 바른 벽시를 논에 뿌립니다. 이리저리 날다 보면 어느새 파종이 마무리됩니다. 1헥타르 면적의 논에 벽시를 파종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벽시에서 싹이 자라는 잎모율이 일반 모내기 못지않은 데다 비용은 1헥타르에 17만 원 정도면 됩니다. 기존 기계양 재배하는 노력의 81%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가의 경영비가 21%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범 재배가 성공을 거두자 올해 구미 산동 지역에서만 24헥타르에 이르는 논에서 무인 헬기를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확량이라든지 도복에도 강하고 또 밥맛도 좋은 농민이 제일 원하는 게 다 됐는 것 같아요. 병해충 방제는 물론 벽시 파종에까지 활용되면서 이 같은 농사용 무인 헬기 도입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벽시 외에도 형볼이나 호밀 등 다른 작목에도 무인 헬기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현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오늘 동화사에서 열린 산중대회에서 동화사 주지 임명은 사부대중의 뜻을 따르고 총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차기 주지에게 맡기겠다는 방장 진제스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혀 덕문스님을 차기 동화사 주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사 주지 지명과 관련해 현 성문스님과 방장 진제스님의 갈등은 일단락됐고 덕문스님이 이달 24일부터 동화사 주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대구의 이색 골목을 소개하는 연중 기획 뉴스. 오늘은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있다고 소문난 중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 골목을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더욱 빠르게,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더 멋지게 변신시키고 싶다면 이곳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자동차용 부품 판매는 물론 정비와 수리, 개조, 썬팅, 광택 같은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와서 갖고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딴 데서 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없지요. 오시면 의견한 거는 뭐 거의 다 되니까. 이 골목의 역사는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자동차 제조 기술이 없었던 당시 중고 부속품 판매상 서너 곳이 있었던 게 고작이었는데 꾸준히 가게가 늘어 지금은 80여 군데 자동차 관련 업소가 즐비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옛날에 배터리 전부터 시작이 된 동네예요. 최첨단 최신 기계를 속속 도입하면서 자동차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골목은 전국에서도 유일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갈러 왔는데요.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게 여기 다 있다고. 근데 전국에 유일한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최근 정부가 튜닝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면서 이 골목이 더욱 조명받고 있는데요. 값비싼 해외 튜닝 제품 대신
직접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튜닝 산업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다 쓰면은 우리 달러도 많이 나가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개발해서 일부 나가는 제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대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특화된 골목으로 그 명성을 더욱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해 대구시는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다음 달 18일과 23일, 27일에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거리 응원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다 경기가 새벽과 이른 아침에 있어 추가로 거리 응원 장소를 정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 차원의 월드컵 거리 응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계에도 만연한 관피아도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00년부터 경북교육청의 장학관 등 6명이 퇴직한 이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됐다며 이 같은 관행은 전관 예우로 이어져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엔젤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달구벌 엔젤 투자마트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경 ACI 엔젤 클럽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에이스캠과 티포 아이텍 등 지역 5개 기업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